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매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수법칙 이해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가요?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4제곱근 계산하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의 4제곱 이 부분들은 2의 4제곱하고 똑같거든요. 계산 결과 양수가 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2의 4분의 4제곱 이런 형태에서 2의 1제곱해서 2 이렇게 처리해가는 지수법칙에 대한 연습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마이너스 부호 사라지는 부분을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3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9라는 것은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의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처리해서 3의 1제곱 처리되니까 또 3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기 해서 5를 답해달라. 이런 지수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와, 이번에는 이제 로그 연산을 좀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2분의 로그 3 돼 있는데 12라는 것은 12는 써졌고 루트라는 것은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써주시면 됐고요. 2분의 1에 로그 3에 4에 27 일단 보면 이제 이 2분의 1제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2분의 1이 공통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더하기를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12하고 4분의 27을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곱하기를 하니까 지금 2분 약분해서 3이 되겠고 이해됐습니까? 자, 로그 3에 그렇다면 이 숫자가 27에다가 3을 곱하게 되니까 80이니까 3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또 다시 이 부분이 이렇게 나가게 되게 되면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쓸까요? 로그 3의 3 밑하고 이제 진수 부분이 이제 같아지면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2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역시 로그 연산 규칙을 좀 아느냐? 열심히 공부했느냐?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33번이 되겠습니다. 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또 60분법으로, 뭐 각 사이의 관계를 좀 열심히 잘 표현해 달라 이런 얘기죠. 파이가 180도 되는 뭐 이렇게 라디안 값 형태의 뭐 정의들을 좀 잘 아느냐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와우.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60도 이렇게 되겠으면 60도는 우리가 이제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죠. 잘못됐고요. 그 다음 45도 이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파이가 돼야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 30도도 좀 특수하게 돼. 이게 이제 6분의 파이가 되겠고, 그럼 뭐 15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12분의 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럼 거의 다 처리가 된 겁니까? 잘못됐고, 4분의 파이 되겠고, 여기가 이거 그럼 뭐 15도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파이는 180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많이 하는 부분들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120도 거꾸로 썼나요? 120도 3분의 파이 3분의 4파이니까 뭐 240도 이렇게 되는 모양. 뭐 파이가 뭐 180 이렇게 돼 있으니까 180에다가 또 3분의 파이를 뭐 한 번 더 60도 이렇게 더 간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답 4번이 되거는 뭐 각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학습 잘 돼 있으리라 믿으면서 3번 마무리합니다. 각의 동경에 위치하는 사분면이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이냐? 질문 던졌습니다. 마이너스 144도다. 각도를 따져보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90에서부터 좀 더 간 이런 사분면이니까 3, 4분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분의 6파이다. 그러면 이제 파이에서부터 이제 5분의 파이만큼 또 하나 더 간 거죠. 파이가 이제 180 이런 형태니까 180에서 좀 더 갔다 이런 얘기니까 역시 3, 4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 144도는 이제 90도에서 조금 더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2, 4분면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이미 두 개가 3, 4분면인데 2, 4분면 답이 좀 잘못됐습니다. 다음 200도는 이제 180도에서 또 좀 더 간 거죠. 180도에서 좀 더 간 거니까 역시 3, 4분면이 되겠고.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18파이가 9분의 18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2파이가 돼가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 한 번 회전한 거죠. 그럼 이제 9분을 빼게 되면 18을 빼니까 11파이 정도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9분의 9파이가 또 이제 파이가 되는 거니까 파이에서 좀 더 간 거니까 역시 3, 4분면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각도 또 판단해 가는 거니까 뭐 4번은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값 자연수 x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의 x-4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 뭐 지수법칙만 좀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x-4하고 밑이 1보다 큰 숫자니까 부등호가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는 형태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항시키니까 x는 뭐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 이걸 만족해 주는 자연수라는 것은 그럼 자연수 x 값은 1하고 2 두 개가 존재하겠죠. 그 합을 구해달라. 그래서 3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가벼운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달라. 그렇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밑이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좀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분의 1제곱 이런 형태의 지수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제곱 해주고 거기에 이제 x 이렇게 처리됐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결국 이제 지수 부분이 결과에 같다 이렇게 된 그걸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전체에다가 2배를 해가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이꼴 2배에서 마이너스 4x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x제곱 이항시켜서 플러스 3x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해서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이때 주고서 이제 두 군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가볍게 이제 마이너스 3에서 답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있었죠? 자, 지수 뭐 깔끔하게 이제 밑을 일치시켜서 처리해 가게 되면 밑을 이제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처리를 하게 되면 뭐 지수끼리 결과 같아지는 이런 풀이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2의 2x분의 1, y분의 1 주어져 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고 지수에 xy 들어가 있어서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k값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값이 주어져 있을 때는 지금 2의 x에서 이제 k 이렇게 된 부분에서 뭐 k의 2x분의 1제곱 거듭제곱 형태를 처리해주면 이제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의 y제곱은 k 이런 거에서 k의 y분의 1제곱 하게 되면 이제 2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 정보에서 1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두 식을 곱하면 되죠. 2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50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이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k 값은 50이다 해서 풀어가면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요 지금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좀 약간 좀 다르게 변형돼서 즉 이런 주어진 식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처럼 이제 값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이 풀이가 좀 무난한데 저는 관계 부분들이 좀 잘 주어져 있지 않은 다른 문제 형태들을 접근할 때는 지금 이제 이렇게 지수 부분에 문자가 있는 이런 형태일 때는 로그 정의를 이용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x는 있고 로그 25의 k 그 다음에 y는 있고 로그 2의 k 이렇게 되는 건가요? k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고쳤을 때 이제 밑이 좀 다른데 진수 부분이 이제 같아지는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역수를 취하는 거죠. 2x분의 1은 있고 로그 k의 25 그 다음 이제 y분의 1은 로그 k의 2 이렇게 이런 관계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절차를 이제 거쳐가게 되면 나중에 나온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하고 이제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좀 더하기 하라 됐으니까 1이 돼 있고 더하기 한 결과가 또 문제에서 1이라고 돼 있는 거 같고 더하기 해주면 k에 50 이렇게 이제 로그에서 이제 더하기 이제 진수 부분에 곱이돼 가는 거니까 해 관계에서 k 값은 50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형태도 좋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더 변형에 대처하는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나중에 풀이한 이 풀이법이 좀 더 새로운 변형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그냥 로그의 가장 그냥 기본적인 연산에 의해서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좀 제가 좀 더 설명드린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학습을 해두면 다른 문제 풀이할 때 보탬이 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8번입니다. 3의 12제곱의 세제곱근요? 와우. 그럼 3의 12의 세제곱근이면 3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3의 3, 42 대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건 것을 실수인 것을 A라고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이 A가 되겠습니다. 실수인 거 찾았고요. 근데 A의 또 대제곱근을 찾는 건가요? 와우.
그렇다면은 4제곱근을 찾으면은 이제 x 4제곱해서 지금 3의 4제곱 되는 숫자를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4분의 1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곳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3이 되는 건가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자, 1번이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홀수의 제곱근을 구하게 되면 실수근은 하나가 나오는데 4제곱근 짝수잖아요. 짝수가 됐을 때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2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다음 식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로그 열심히 계산해서 더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로그에 우리가 성질을 이용하려면 이 진수 부분은 항상 곱이나 그 다음에 나누기 이런 형태로 단항식으로 돼 있어야 우리가 로그 성질을 좀 적용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이제 다항식 형태로 돼 있다는 얘기는 계산을 해서 2분의 1 더하기는 곱하기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이제 곱하기 형태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것이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지워지는 게 보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로그 100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00 이제 10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가장 기본적으로 식이 생김새에 따라서 어떻게 풀지에 대한 결정이 되어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10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그 2, 로그 3 값 가르쳐줬을 때 다음 식을 A, B로서 나타내달라. 자, 이제 우리가 나타내줄 그 값을 살펴봤는데요. 밑이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어진 정보들은 전부 다 밑이 10이죠. 그렇다면 밑변환에 의해서 로그 5분의 로그 72 이런 형태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5라는 것은요, 1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72는 98, 70인가요? 98, 72. 자, 8이라는 것은 3 로그 2가 되면 되겠고, 9라는 것은 2 로그 3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표시가 되겠죠? 로그 2가 A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A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엔 3A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1 마이너스 A 분의 3A 플러스 2B다. 이렇게 처리되면은 4번에 있군요. 4번에. 됐죠? 자, 밑변환에 의해서 밑이 좀 다른 그런 모양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밑변환을 통해서 밑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간다. 이 부분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1번 살펴봅니다. 로그 함수가 x는 3에서 최대값 마이너스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로그 9분의 1인데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계산 결과는 9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9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최대값 이런 모양 형태인데 이제 밑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주어진 식에서 이제 최소값 형태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있는 함수를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된 이 함수를 좀 풀어야 되는데, x값이 3이라고 됐으니까 여기 x값이 여기 3이 되겠고, 방금 전에 또 정리해 놨습니다. 최소값 9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x-3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처리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대칭축 이런 걸로 알아봐도 되죠. 2분의 a 결과가 3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6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주어진 식에 이제 3을 좀 대입해 주니까 9 마이너스 a 값이 6이었으니까 3, 6, 18 플러스 p 이 계산 결과가 9 이렇게 처리해서, 이해됐죠? 네, 이렇게 처리해서 b 값은 18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뭐 어떻게 처리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 이제 전개해서 이제 비교해도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a, b 값을 구해줬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두 값을 합하라 해서 24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조금 설명드릴 게 있다면, 밑이 9분의 1인데 자, 그렇다면 로그 형태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라서, 그죠? 문제에서 이제 최대값이라고 한 것은 이제 대입해줄 이 값이 이제 작아지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진수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값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 됐습니까? 자, 요런 항목 조금 좀 잘 챙겨서, 최대 최소가 이제 반대 형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의 요 개념이 있죠. 좀 커지면 커지고 뭐 이랬으면 좋은데,
그것은 이제 밑에 따라서 생기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지수 함수, 또는 로그 함수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지금은 로그 함수고 밑에 따라서 개념이 이제 정반대 형태의 개념처럼 정반대가 사실은 아니고요. 바르게 풀어가는 거죠. 증가 함수 형태입니까? 감소 함수 형태입니까?에 따라서 표현이 좀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해서 실수가 좀 없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원점과 점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6,8 해주면 마이너스 6,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4분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 4분면을 지나는 세타에 대해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4분면 제 2, 4분면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4분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부호를 결정해 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부호 결정된다는 걸 알게 되게 되면, 자, 이게 절대값을 그대로 처리하면 되죠. x좌표값 6, y좌표, 그럼 이제 빗변 길이가 10 이런 1사분면 형태에다가 이런 도형을 좀 이용해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사인 세타는 사인은 2사분면에서 플러스가 되겠고 10분의 8 처리해주면 되겠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에다가 10분의 6 처리해주면 되겠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처리해주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분의 8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약분을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보기에서 골라달라. 사인 값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10분의 8은 약분해서 5분의 4 처리해주면 되겠고, 탄젠트 값은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어야 되는데 4분의 3 거꾸로 써놨군요. 그죠? 자, 사인, 코사인 요 부분 다 이 부분이 계속 다 계산해서 써놓을 걸 그랬습니다. 5분의 3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니까 곱하기 해주면 25분의 12. 근데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부호가 좀 빠졌죠. 그래서 좀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사인 4제곱 리을분에서 사인 4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4제곱 세타 이런 부분들은요, 합차 공식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값도 빠지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2를 처리하게 되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이 훨씬 수월해지죠. 자칫처럼 4제곱 하게 되는데 4제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인은 5분의 4의 제곱이 되겠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3에 되는데, 제곱하게 되면 뭐 부호는 플러스가 되더라도 여기 마이너스만 신경 쓰면 되죠. 25분의 그럼 16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25분의 7이 되는 건가요? 7해서 맞는 이야기 해서 정답, 기억, 리을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 4분면 형태에다가 모양을 좀 그려서 표시를 해갈 수도 있죠. 좌표 이렇게 잡아져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각도의 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처리해 가도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4분면은 이제 부호를 결정한다고 해서 부호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딱 처리하게 되게 되면 1, 4분면에다가 모양 그려서 해 가는 것이 좀 더 익숙하죠. 자, 익숙한 형태에서 더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값 구해가는 그런 요소들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했는지 참고로 해 가면서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매원고 수원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둘레의 길이가 36, 넓이가 77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부채꼴이 떡 있는데요. R, 세타, 호의 길이 L 뭐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자, 둘레의 길이는 2R 플러스 L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36이다 되어 있고요. 자, 넓이 부분이 주어져 있는데 부채꼴 이제 원래 그러면 공식들을 해보면 L 이퀄 R 세타라는 공식이 있는 거겠고, S는 이퀄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런 공식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반지름을 물어보는데 둘레 길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으면, 자, 이제 요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77은 2분의 1 R 곱하기 L이다. 근데 L에 이제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36-2R 이렇게 좀 대입해서 쓰면 되겠죠. 자, 그리 되게 되면 이 공통 나오면서 약분되니까 이건 18-R 이렇게 처리돼서 마이너스 R제곱에 플러스 R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8R 더하기 77을 이꼴 제로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11하고 7 해서 자, 인수분해되는 형태되니까 R 값은 11 또는 7, 7을 먼저 쓸 거 그랬나요? 자, 이렇게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래 됐을 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반지름 일부분하고 이런 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R이 7이라면 그럼 L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R이 7이라면 L은 14를 가서 빼니까 그러면은 22가 되는 건가요? 자, 이때 이제 뭐 L은 그럼 이제 2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좀 확인 사살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L 이퀄 R 세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21은 이퀄 7 세타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타 값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 값이 2가 돼도 뭐 14 이렇게 되는 건데 그보다 더 큰 거니까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겠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R이 11이라는 건데 반지름을 구하라. 11이 그럼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다 11을 대입해주면 22가 되겠고 22를 빼니까 그럼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36에서 20 빼니까 14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14는 이꼴 11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되니까 세타 값이 2를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오케이 되는 그런 모양. 그래서 자, 확실하게 11이 답이 된다.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부채꼴과 관련돼서 뭐 나올 수 있는 모든 식들을 뭐 다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부채꼴 모양에서 뭐 둘레의 길이 2R 플러스 L 이런 형태의 관계식,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이런 관계식이니까 부채꼴과 관련돼서는 이제 문제 난이도 자체가 이제 높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모든 관계들을 다 이용한 거니까 나름 부채꼴 내에서는 레벨이 조금 돼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함수,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역을 질문 던졌다는 얘기는 로그의 정의의 진수 부분의 1-x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 값이 1보다 작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가볍게 정의역 부분들은 맞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 모양인데 우리가 이제 로그 2의 x 그래프다라고 해주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면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x 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y축 대칭에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를 주어진 거는 뭐 x축, y축으로 좀 평행이동하는 그런 관계식이니까 큰 틀의 그래프 모양은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값이 커져갈 때 y값은 어떻게 되죠? 감소하는 그런 형태죠. x값이 증가하면 y값 감소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 역함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라면 역함수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로그 2의 1-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역함수를 구하라고요? 구해야죠. xy 문자를 좀 바꿔놓으면 되겠고 먼저 이항을 시켜서 좀 그 다음 풀 준비까지 좀 할까요? 1-y 이렇게 해서 주면 그럼 역함수 구할 준비 끝났고 그럼 1-y 해서 구하게 되면 자, 정의에 의해서 2의 x-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저 y는 하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y는 1-에 2의 x-1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를 좀 잘 살펴보니까 부호가 좀 정반대가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렇군요. 부호가 좀 반대됐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 요거 아주 교묘하게 처리했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x-1 돼야 되는데 와, 이거 좀 교묘하죠. 그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간 또 지금 다시 봐가면서 또 맞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왜 이렇죠? 뭐 이렇게 풀면서 아까 봤던 거에서 부호가 반대군 하고 인식했는데 가서 또 보기에도 체킹을 하니까 또 순간적으로 또 맞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런 거니까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기본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골고루 좀 질문 던진 거니까 꼼꼼하게 잘 체킹해서 풀이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겠다. 이제 로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아름답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우와. 그렇다면 로그 2의 x들을 우리가 좀 함수를 생각해 보면 그래프를 그려갈 때 0보다 큰 x에 대해서 자, 치역은 항상 모든 값이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우리는 치환해서 살펴볼 건데 로그 2의 x 부분을 이제 치환할 거거든요. t로 그럼 t 제곱 이런 부분들이 있군요. 요거는 그것은 2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처리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t 플러스 2 플러스 k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좀 제가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본 것은 뭐냐면 t 값은 모든 실수 t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맨 처음에 모든 양수 x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치환했을 때 모든 실수 t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가는 것이 좀 필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식이 되어 있는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또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위에 떠 있는 이런 모양들을 좀 상상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판별식 T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2 플러스 K 이렇게 된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돼야 되겠죠? 뭐 근 없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이런 형태 됐습니까? 마이너스 4K 이항시켜서 4K가 되겠고 그러면 1 마이너스 8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번이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주어진 부분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맨 처음에 모든 양수 x라는 부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나온 결과가 모든 실수가 되겠다. 즉 모든 실수 치환했을 때 t가 된다는 요 사실 그런 부분들만 꼼꼼하게 잘 체킹해 가면 그냥 가볍게 판별식 t에서 풀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또 무난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치환할 때는 항상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들을 명심하면서 학습하라. 이런 취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함께 살펴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와우 사인 코사인으로 제곱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상수 a에 대해서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2차 방정식이 근이 주어져 있다면 두 근의 합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2배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결과가 2가 되겠죠. 자,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A 하니까 A 값은 가볍게 구한 것 같습니다. 자, 두 근의 곱 이렇게 하게 되면 곱하니까 4배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더 처리하게 되면 A분의 C 해주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이 16분의 1이 되겠고 자, 이곳에서 사인 세타 값과 코사인 세타 값의 곱을 구해갈 수가 있을 텐데 자, 1,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양수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 형태에서 결과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a 더하기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a 값은 2로 이미 고정이 되어 있고요. 자, 탄젠트 값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역수 형태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이제 통분하게 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인 값 코사인 값 구한 거에 역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또 4가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깔끔하게 계산해서 6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차 방정식,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기본으로 잘 이해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자, 근 자체가 이제 이렇게 삼각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던 이제 공식 형태하고 접목돼 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심각한 공식 형태도 아닙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라는 정보, 그 다음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도 곱셈 공식까지 쓰지 않아도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 대신 탄젠트 계산을 주어진 값이 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이제 고쳐서 연산하는 모양을 조금만 만들어가는 요 과정만 좀 한다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니까 조금 이제 식이 좀 복잡한 형태처럼 생겼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풀이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정역이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gx 이런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로그 3분의 1의 x 이런 형태에서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x 범위가 이제 9분의 1부터 3까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로그 그래프 자체가 감소함수 형태가 이렇게 돼간다는 거죠. 감소함수 형태가. 자, 그렇게 되면 정역에 해당하는 거 9분의 1을 그 다음에 3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9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대값이 되겠고 3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3을 대입하면요. 로그 3분의 1에 3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 요거는 3분의 1의 제곱 형태니까 2가 되겠죠. 즉 g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f에 이제 gx 이렇게 돼 있는데 gx 결과 자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의역을 무엇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gx 자체에 나온 범위 값을 정의역으로 해서 그 다음에 9-x제곱을 풀어가면 되겠죠. 자, fx 자체가 이제 9-x제곱이 되니까 그래프 모형은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고 정의역 자, gx 자체가 정의역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이제 2까지 해서 그래프 모형 이렇게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식의 최대값은 0을 대입해 주면은 나오는 거니까 9가 되면 되겠고, 최소값은 2를 대입해 주면 되니까 9 마이너스 4 해주니까 결과가 5가 됩니까?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하기해서 답을 14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뭐 그냥 무난한 형태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이 합성함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도 은근히 또 이제 우리가 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자, gx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로 이렇게 나온,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문제의 최대 최소 값이 해당하는데 나온 이 결과를 다시 무엇으로 해서 정역으로 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여기 x 범위가 문제에서 열심히 풀었던 이런 값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 최소를 이제 2번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이 이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가면서 좀 자신감을 또 갖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1A, B 범위 문자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주어진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때 로그 A의 B 값을 구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 갔다 돼 있는데 평상시에 보지 못하던 좀 아주 독특한 식 형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풀이를 해야 좋은 풀이가 될까요? 3 로그 B의 A 분의 B 이렇게 돼 있는데, 자, 4분의 4a 플러스 b까지 쓸까요? 자, 일단은 저는요 요 식을 좀 k 이렇게 놓겠습니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 적당한 좋은 풀이가 생각이 안 날 때 풀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k.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요, 4a라는 값은 k의 로그 a의 b 이런 관계, b라는 값은 3k의 로그 b의 a 이런 관계가 생깁니다. 이해됐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두 식을 더하게 해주면 4a 플러스 b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이제 k 공통의 로그 a의 b 더하기 3 로그 b의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 나누기를 다시 하게 되면 로그 a의 b 더하기 3 로그 b의 a 분의 4a 플러스 b 이렇게 한 결과도 이게 k가 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자, 똑같은 k 값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 주어진 값에. 자, 그랬을 때 좀 잘 살펴보게 되면 4a 플러스 b라는 부분들이 맨 마지막 식에 있는 4a 플러스 b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k 값이라면 분모에 있는 이 복잡하게 생긴 이 주어진 식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을 보니까 4 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로그 a의 b 더하기 3 로그 b의 a 이 결과가 얼마라겠죠? 4다라는 결과 이렇게 좀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요 얻어내는 과정 자체가 조금 좀 독특합니다. 그죠? 아하. 이게 이제 고1 과정 유리식 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보다 좀 최근에 좀 학습량이 좀 적어져서 이런 형태의 풀이들이 좀 연산 횟수가 좀 적어진 건데, 아마 가빌이라는 뭐 이런 형태의 좀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부터 좀 풀이해서 좀 답을 구해가야 되겠죠? 자, 로그 a의 b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로그 a의 b 돼 있고, 자, 두 번째 거는 미터고 진수속을 바꿔주면 로그 a의 b 분의 3철이 되겠고, 는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치환 형태로 보게 되면 t 더하기 t 분의 3은 이꼴 4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전체 다 t를 곱하게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제로가 되겠고, 그렇다면 t 값은 1 또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로그 a의 b 이렇게 됐을 때 a, b 값이 더 커져가는 거니까 1은 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죠? 뒤에 이제 연산 부분들은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주어진 식 자체가 조금 평상시에 보던 그런 형태하고 좀 약간 좀 낯선 그런 형태의 식일 겁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은 원래 이제 이론 부분에서 이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프리월 힌트가 K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식들, 원래는 이제 세 번째 관계식까지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뭐 4a 플러스 b는 이꼴 뭐 4k 여기까지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요거는 뭐 일단 앞에 두 개 있는 관계식이 이제 관심이 많아서 앞에 부분만 좀 먼저 설명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두 식을 이제 더하기 해준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해서 이제 k 값을 다시 구했을 때 이 모양을 보게 되면 뒤에 정리한 식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예,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값이 4가 되어야 된다는 결과를 내는 이 과정 부분 좀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제가 조금 까탈스러운, 뭐 사실 매우 까탈스러운 건 아닌데 좀 별로 좀 사용을 하지 않던 그런 원리들을 적용해서 관계식을 유도한 거라서 조금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볼까요? a분의 b, c분의 d,
2분의 F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는 K라고 놓게 되면 B는 이꼴 AK, D는 이꼴 CK, F는 이꼴 EK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 식을 전부 다 더하게 해주면 A 더하기 C 더하기 E에 K는 이꼴 B 더하기 D 더하기 F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K 값이 이제 똑같이 이렇게 얻어진다는 겁니다.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 이렇게 됐습니까? 항을 뭐 3개까지 했는데 뭐 2개짜리도 당연히 되는 거겠고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결과하고 이쪽에서 이제 이 결과를 쓰는데 분모들을 이제 모두 다 더하기 해서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분자를 또 열심히 다 더하기 해서 B 더하기 D 더하기 F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론 틀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런 부분들을 알았다면 지금 이쪽 식에서 분자 2개를 더하기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분모 2개 이렇게 더하기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와 결과가 같다. 이런 이론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좀 풀이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론을 알고 있었으면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좀 복잡한 풀이 는 K 이런 부분들 하지 않고 곧바로 이런 식을 좀 만들어낼 수 있었다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좀 빨리 풀 수도 있는 거니까 이론 학습 부분 제가 좀 점검해 드린 거 이번 기회에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이어집니다. 어느 지역의 하천은 하천 종화 작업으로 인해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매년 10%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8년 후 하천의 산소 요구량은 처음에 약 몇 배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감소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면 A 부분들이 뭐 일정한 비율이면 이렇게 원래 값에다가 비율을 곱하게 해주면 되겠고 줄어들면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 공통의 1-R 이런 형태. 그죠? 또 다시 줄어든 거에서 똑같은 비율만큼 또 줄어드는 거니까 또 빼기를 하게 되면 1-R의 제곱 이런 규칙에 의해서 1-R의 n제곱 이렇게 돼가는 것이 우리가 좀 세워야 될 식이다 라는 것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A의 10%씩 감소하니까 10%가 0.1이니까 이건 10분의 9로 곱바로 쓸까요? 곱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8년 후니까 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 양의 몇 배인가 K배 해서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좀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형태의 식을 풀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로그를 취해서 연산을 해야 되겠죠. 8 로그를 취하게 되면 10분의 9라는 것은 로그 9는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3 해주고 빼기를 해주면 되겠고 로그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로그 3이 0.477 2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477 2배를 해주게 되게 되면 459 이렇게 되겠습니까? 0.954? 근데 또 빼기를 또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0.04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0.046이 되겠죠? 마이너스 0.04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와, 여기에 또 곱하기 8도 해야 되는 건가요? 와우. 무지 바쁜 그런 일과를 좀 보내야 되는, 이야, 대단한데요? 그러면은 또 좀 계산을 좀 합시다. 68이 48에다가 48, 32, 그러니까 36이 되나요? 마이너스 0.36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수 부분은 이제 음수가 되면 좀 안 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더하기, 그럼 또 0.632 이런 형태가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우와, 무지무지 힘든 계산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가 로그 K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0.632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그럼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문제 주어지죠. 로그 4.29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4.29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또 10분의 1이니까 로그 0.429 이 부분 이제 로그 K가 돼서 K 값은 0.429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0.429배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세 자리가 없죠. 아하, 소수점 아래 세 자리에서 반을 이용한다고요? 그러면 0.43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스스로 좀 식을 세워가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더 이렇게 했다면 뭐 계속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형태 늘상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지는 식이니까 조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주어진 식에서 뭐 계산하는 것까지는 좀 무난한데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 무난한데 그죠? 뭐 그냥 대입한 거니까 특별한 항목 없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용 로그 했을 때의 소수 부분들은 저렇게 이제 음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바꿔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우리가 이제 학습 내용이 좀 돼서 이제 다양한 형태를 풀이를 하지 않았다면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좀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랬을 때 나온 결과가 주어진 값이랑 연관되는 거니까 또 그 다음부터는 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식 세워가는 과정 그리고 연산에서 조금 독특한 과정 부분 좀 설명드렸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마이너스 5n 이런 형태네요.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세제곱근이란 얘기는 세제곱해서 n-5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세제곱근에서 실수의 x를 개수를 구하는 것은 홀수의 홀수의 제곱근을 거듭제곱근을 구하는 거잖아요. x를 구해가는 거니까. 그럼 뭐 세제곱해서 나온 거니까 뭐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뭐 fn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n 값이 얼마든지 간에 그냥 계속 1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뭐 그래프 개형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세제곱 그래프 형태가 이런 형태가 돼서 이 주어져 있는 값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관계없이 항상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이 나오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약간 넌센스 퀴즈처럼 생겼습니다. 자, 근데요, n제곱, n의 n-6, n제곱 마이너스 6에는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4제곱해서 n-6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이제 값이 이제 이렇게 4제곱 그래프가 그려져 가는 거니까, 주어져 있는 값이 양수가 되게 되면 이제 2개가 되는데, 0이 될 때는 이제 1개가 되겠고, 음수가 되게 되면 이제 개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n이 얼마가 되게 되면 1, 2, 3, 4, 5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함수값 자체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음수의 제곱근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gn이라는 것은 0이 되겠고 n이 6이 되게 되면 주어진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gn이 1이 처리되겠고 n이 이제 7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게 되면 gn이라는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2개가 되겠죠. 정확한 표현으로는 6보다 크다죠.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6보다 크다인데 이제 지금 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7 이런 숫자부터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양수의 제곱근은 2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fn, gn이 얻어진 상태에서 무엇을 풀라고 했습니까? 자, fn 값이 gn 값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n이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0하고 1이니까 당연히 큰 거겠고 그 다음에 6이 돼도 되겠습니다. 6 되게 되면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전체는 몇 개가 되겠다. 6개의 숫자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거 거듭제곱근에 대한 것을 자 이렇게 뭐 괜시리 뭐 개수라고 해석하는 것까지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걸 또 함수 표현해가지고 좀 살짝 좀 변형시켰고요. 그 다음에 난데없이 양수음수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함수값 형태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거에서 약간 좀 변형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만 문제 취지 부분들 좀 약간 생각해가면서 거듭제곱을 할 때는 개수와 관련돼 있다면 양수, 음수 뭐 이런 관련 부분들이니까 그런 관점을 좀 유지해가면서 주어진 식을 잘 살펴가면 특히 이제 내제곱근 구해가는 이 부분 의미들을 좀 살짝 좀 파악을 좀 잘 하게 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표현 조금 낯설게 해준 부분들 잘 챙겨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 그래프와 로그 함수 그래프와 지수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지수함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A에서 평행선 그어서 만나는 점 B, B에서 또 평행선 y축의 평행선 그어서 만나는 점 C. 그림에 대한 설명이 같습니다. 삼각형 넓이가 주어져 있을 때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차분하게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선 A 값은요, 여기 좀 지수함수 그래프니까 0일 때 무조건 1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 값은 Y 좌표 값이 평행선 그러니까 무조건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을 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로그 주어진 식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2분의 1 밑이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값이 1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x 플러스 2분의 1은 이퀄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2분의 3이 되겠군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2분의 3 이렇게 찾았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c 좌표는 x 좌표가 또 2분의 3에서 y축에 평행이 그어야 되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a의 2분의 3제곱 이런 형태로 하면 좌표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쭉 구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밑변 길이는 AB 길이의 X좌표의 차이를 좀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X좌표 차이는 뭐 2분의 3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높이는요. B점과 C점의 Y좌표 이렇게 부분에서 잘 살펴가면 되니까 A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 넓이가 2분의 39라고 했네요. 이 하나는 소거가 되고 39도 또 약분하게 되면 13 처리되는 거니까 A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1은 여기 2를 또 곱하게 해주면 26 처리가 되겠고 A의 2분의 3제곱은 27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27이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의 2분의 1제곱이 3 되는 거니까 A 값은 당연히 9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다고 해서 뭐 긴장하거나 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보여드린 부분들이 뭐 독특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지수함수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 뭐 평행선 그으니까 이게 그대로 1 유지되는 뭐 좌표 구하기, x좌표가 나왔으니까 y좌표 구하기. 그래서 그냥 좌표 그냥 편안하게 구해가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부분들인데 어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래프 뭐 이런 도형 이런 부분 나왔다고 긴장해가지고 이제 뭐 문제를 좀 이렇게 좀 너무 어렵게 접근해서 보거나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하나하나 체킹해서 가볍게 풀어갈 수 있도록 좀 실력을 조금씩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2번 매운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 돼 있고, 두 번째는 0과 2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있고, 자, 가조건은 이건 뭡니까? x-2 좌표, 좌표 x좌표 차이가 2가 나는 거죠. 그 두 개의 좌표 차이, 여기 좌표했을 때 2만큼 차이 나는 또 다른 좌표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게 나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주기가 2다라는 형태의 함수 표현이죠. 살짝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fx는 equal fx 플러스 2 이런 형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만큼 좀 빼기 해서 좀 나왔지만 뭐 의미는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주기가 2니까 주어진 범위 0부터 2까지 범위 그래프 그리면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그리겠다, 반복해서 그리겠다, 이런 뜻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 관련 문제라면 열심히 축을 잡아서 그려가면 되겠죠? 0, 1, 2 해서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 4, 5까지 그려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뭐 열심히 좀 그려가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자, 주어진 그래프는 이렇게 x-1에서 절대값 되는 거니까 뭐 정상적이라면 1에서 절대값에서 꺾어 그려가야 되는 건데 이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반대로 그리고요. 그 다음엔 또 지금 한 칸 또 이동해서 그려야 되겠습니다. 와우. 그럼 이제 마이너스 1까지 이동해야 되겠고,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군요. 1, 2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좌표를 그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주기가 2라고 했으니까 반복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뭐 좌표들을 좀 이렇게 좀 잡아가서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 3일 때, 4일 때, 그 다음에 또 5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또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2의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2를 지나야 되는데 마이너스 x가 거꾸로 가서 이제 대칭해서 그려가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려가야 될 때, 자, 일단은 마이너스 1을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의 x승이 아니라 2의 n분의 x승이 되겠습니다. 와우. 그렇게 되면 이제 gn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뜻인데, 1이라면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2의 그럼 x승이 되겠군요. 이렇게 마이너스 2의 x승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이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요.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개수라고 해줬으니까 이 개수는 뭐 당연히 한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군요. 자, g2라는 것은 그러면 마이너스는 있고 2의 2분의 x승 되는데 이것도 아주 재미나네요. x에다가 2를 대입해주게 되면 2의 1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또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 지납니다. 여기 좌표를 지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그러면 뭐 규칙적이네요. 이게 지금 2의 마이너스 2의 3분의 x 이렇게 되게 되면 3 집어넣을 때 여기를 지나야 되겠고 4 집어넣으면 또 여기 5 집어넣으면 여기 5까지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잘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2 지날 때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수가 또 몇 개가 되겠고 2개가 되겠고 3일 때는 또 이렇게 잘 그려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또 3개가 되겠고, 그럼 뭐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습니까? 4일 때는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그려야 돼서 이러다가 뭐 다시 또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 나오겠는데요. 자, 그런 일은 없죠. 자, 5일 때는 또 5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를 열심히 다 더하기 해서 정답은 이제 15를 이제 답해가면 되는데, 이곳에서 좀 사실 이 문제를 수 안에 내는 것은 좀 약간
교과 과정하고는 좀 약간 좀 논란이 될 만한 처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 문제냐면 G2 부분하고 G4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G2 부분 구할 때 지금 이렇게 좀 이 부분이 혹시라도 뭐 이렇게 위로 가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문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연 뭐 아까 제시해 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냥 그려져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혹시 이렇게 돼서 뭐 3개가 아닐까라는 이제 의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은 수완 과정에서는 설명드리기 좀 약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이제 미적 공부를 좀 우리가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접선 기울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하면 이제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가 이제 답이 되어 가는 건데, 자, 이 부분들은 좀 살짝 곤란한데 어떻게 하죠? 참고로 A의 X승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이 미분 결과가 이제 접선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접선 기울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 결과 자체가 A의 X승 ln A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좀 혹시 선행이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함수 형태로 봤을 때는 좀 출제를 하면 좀 약간 안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들이 이렇게 좀 범위가 좀 포함됐다 안 됐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문제 유형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좀 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원래는 정확하게 따지면 미적분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 유형을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한 다음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G2 부분하고 G4 부분에 좀 논란이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그 개수를 답하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저도 이제 좀 설명드리기가 살짝 좀 난해하거든요. 이렇게 좀 그래프 개형들을 좀 첨가해서 접선을 해야만 좀 깔끔하게 좀 설명이 되는 건데 좀 깔끔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자, 매운고 해설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제 해설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매운고 전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